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어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오라고 손짓한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네요. 이참에 인구도 확 늘어날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시선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지만 그래도 익명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 이 러시아 땅에서 점점 커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그 결과 수많은 가정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고 홀로 남은 이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에서 그리고 시골 마을에서도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러시아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숨기지 않았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나라한 상황이 점점 불안정해졌어요. 경제는 흔들리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흐려지고 있죠.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말해요. 특히 가족을 잃은 이들 중 일부는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왜일까요? 한국은 안정적이고 기회가 많은 나라로 보이니까요. 근데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러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취재를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국 제품 없이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동차, 가전제품, 핸드폰, 심지어 컴퓨터 부품까지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예전엔 상점에 가면 삼성TV나 LG 냉장고가 당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도 현대차나 기아차를 쉽게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사는 기자 친구는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도 새로 출시된 삼성폰 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우리 기자들 사이에선 사실 무조건 삼성 핸드폰을 쓰는 게 당연한 순리처럼 여겨졌거든요. 취재를 다닐 때마다 삼성 갤럭시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쓰고 녹음도 당연히 하죠. 그걸로 동료들과 자료도 공유했어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카메라 화질도 뛰어나서 늘 든든했죠. 게다가 한국식 AS 방식이 굉장히 혁신적이라 무조건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게 당연했죠. 심지어 4년 전에 구매해서 쓰고 있는 핸드폰은 여전히 잘 돼요. 그만큼 한국 제품의 내구성은 믿음직했어요. 근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삼성 핸드폰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그 자리를 중국폰으로 대신하고 있죠. 저도 최근에 샤오미폰을 손에 들게 됐어요.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네 싶었죠. 가격도 저렴하고 겉모습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근데 쓰다 보니 금세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취재 중에 급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화질이 흐릿하고 앱이 이유 없이 종료되는 바람에 기사를 보내는데 애를 먹었어요. 이렇게 중국폰은 싸긴 해도 결국 손해 아니겠냐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러던 중에 최신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갤럭시 S25가 해외에서 출시됐다는 소식을 접했죠. 몇몇 기자들이 우회 루트를 통해 그걸 가져왔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동료가 사무실에서 S25를 꺼내 보이는데 정말 욕심이 날 정도였어요. 화면은 선명하고 카메라는 어두운 곳에서도 깨끗하게 찍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확실히 한국 제품들이 압도적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손에 쥐고 버튼을 눌러보니 왜 우리가 삼성폰을 찾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중국폰이 싸다고 해도 이런 품질과 편리함은 따라올 수 없었어요. 동료가 이거 하나 구하려고 보따리꾼한테 돈을 얼마나 줬는지 아냐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가격에 대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물론 보따리꾼들이 열심히 물건을 나르고 있어요. 극동 지역이나 동유럽과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국경 도시에서 한국 물건을 실은 가방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건 보따리꾼들의 주머니만 채울 뿐이에요. 러시아 전역의 수요를 감당할 수준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물건을 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가격은 더 비싸지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한국 제품은 내구성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러시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저도 집에서 쓰던 LG 세탁기가 15년 넘게 고장 없이 잘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물건들이 부족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제품을 쓰게 되더라고요. 중국 제품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이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친숙함 덕분에 지금 러시아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전쟁이 마무리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좀 끝나지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말하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전쟁이 끝난다고 모든 게 바로 좋아질 리도 없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경이 다시 열릴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물건이 오갈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는 취재하면서 확신했어요. 일단 1순위는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우리에게 안정과 기회의 나라로 보이니까요. 제가 만난 가정주부는 전쟁이 끝나면 한국으로 가서 일자리라도 찾아보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젊은 친구는 한국 핸드폰 좀 이제는 하나쯤 제대로 사고 싶다고 말하죠.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새 삶을 꿈꾸게 하는 곳이죠. 전쟁으로 지친 이들이 국경이 열리면 한국으로 눈을 돌릴 거라는 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정말 좋아요.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한국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일자리도 많다고 입을 모아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드라마 덕분에 한국 남자들의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 남자들이 다정하고 책임감 있다며 부러워하죠. 물론 드라마 속 내용, 그게 실제가 아니라 과장일 수도 있죠. 근데 최소한 러시아 남자들처럼 보드카를 마시고 사고를 치는 모습은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자주 봤는데 한국 드라마 속 남자들은 꽃다발 들고 데이트하는 장면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드라마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서 보드카를 마시며 작당 모의를 꾸미고 사고를 치고 아내들은 한숨을 쉬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선 그런 장면보다 로맨틱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어째서인지 남자들은 아내를 좀 무서워하기도 해요. 그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여자들을 존중하고 말도 잘 듣는 게 한국 사람들 아니겠냐 싶은 거죠. 물론 러시아 사람들이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을 보고 100% 환상을 가지진 않죠. 실제 생활에서 매일같이 꽃을 주지는 않겠지만 같이 마시자고 아내에게 보드카병을 건네주진 않을 테니 그런 차이가 사람들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런 한국의 이미지가 커지면서 국경이 열리면 큰 변화가 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엔 전쟁 때문에 홀로 남은 여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전쟁을 겪은 나라치고 피해가 엄청나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많죠.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마을에 갔을 때 한 여성은 남편이 전쟁터로 갔는데 이제 소식이 끊겼다며 눈물을 삼키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정부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부상당하거나 전사한 사람들의 시신을 옮겨와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보상에서 일단은 무조건 제외되거든요. 저 역시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실정과 맞지 않다며 전쟁통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은 이런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죠. 저 역시나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니 가족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는 말이 자주 들려요. 다시 가족을 잃는 슬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에 피해보기 싫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해외 이주를 결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주의 목표로 한국 남자들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이 눈에 보이네요. 제가 만난 어떤 여성은 한국에 가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남자들은 가족을 잘 챙길 것 같고 안정적인 삶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또 다른 사람은 드라마 속 남자처럼은 아니어도 적어도 러시아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털어놨죠. 이렇게 전쟁으로 지친 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에요. 새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이죠. 국경이 열리면 이런 마음을 안고 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놀랍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가요. 물론 예를 들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먼저 국경을 연다면 러시아 사람들 중엔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겠죠. 런던의 빅벤이나 파리의 에펠탑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곳이잖아요. 유럽은 러시아와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연결고리가 깊으니까 당연한 선택지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이 먼저 국경을 열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만약 한국이 먼저 국경을 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를 기다릴 이유가 없죠. 한국이 주는 희망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페이스북 이용이 막혔는데 사람들은 우회해서라도 접속하고 있어요. VPN 같은 방법을 써서요. 저도 취재하면서 놀랐어요. 모스크바의 한 카페에서 만난 30대 여성은 페이스북이 없으면 외국 소식을 어떻게 아냐며 당연히 이용하는 사이트라면서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켜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은 다양한 나라의 남자들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특히 남성 인구가 확 줄어버린 러시아의 상황에선 더 그랬죠. 전쟁으로 홀로 남은 여성들부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 남자들과 채팅을 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제가 직접 취재도 해봤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28세 여성은 결혼하고 싶은데 러시아엔 남자가 없다고 털어놨고, 그녀는 페이스북에서 외국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 삶을 꿈꾸고 있었죠. 또 다른 40대 여성은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외국에서 새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취재하면서 느낀 건 이런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였어요. 국경이 먼저 열릴 가능성이 큰 나라로 한국을 꼽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한국 남성들과 소통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시골에선 아내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여성들의 수요와 한국 남성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진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만난 한 여성은 한국의 시골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글을 봤다며 웃었어요. 게다가 요즘은 한국 남자와 유럽 여성 커플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한국 농촌에서 러시아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같이 밥을 짓고 농사 짓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인기였어요. 그걸 보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열렸어요. 한국 남자랑 살면 따뜻할 것 같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보는데 약간은 어색해하면서도 밥상을 차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이런 소통과 영상이 러시아 여성들에게 한국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대화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날이 머지않았을지도 모르죠. 한국 남성들이 이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흥미롭네요. 사실 러시아 여성들도 다음 세대가 러시아에 계속 있게 된다면 또 다른 위협에 휘말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럼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또 겪어야 하냐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며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아이들에게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위협의 대상이 유럽일 수도 있다고 봤어요. 유럽은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서 불안하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차라리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선 한국이 멀리 떨어져 있고 안정적인 나라로 보이니까요. 게다가 북한에 대한 인식도 한몫했어요. 러시아에선 북한을 겁쟁이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한국하고 전쟁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죠. 제가 만난 한 남성은 북한이 겁이 많아서 한국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믿음이 한국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은 단순한 재혼 상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줄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취재를 하다 보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심지어 한국어 단어도 몇 개씩 외우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 사는 한 30대 남성은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더라며 놀라워했어요. 저도 처음엔 한국을 지도에서 보면 러시아 옆에 조그맣게 붙은 나라로만 봤죠. 근데 사람들이 자료를 찾아보며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대단하다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오지가 없다는 점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어요. 러시아에서는 도시 밖으로 나가면 그야말로 위험한 곳이 많아요. 시베리아나 극동 지역에 가면 인프라도 제대로 없고 통신이 안 터지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마을에 취재 갔을 때 핸드폰 신호가 끊겨서 길을 잃을 뻔했어요. 겨울엔 눈이 쌓여 길이 막히고 전기가 끊기는 일도 흔하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시까지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인터넷이 빠르게 터지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이 훨씬 더 밀도 있고 거대한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제가 만난 한 여성은 한국은 작아 보여도 사람 사는 데가 다 연결돼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한국 유튜브 영상을 보며 강원도 시골에도 버스가 다니고 와이파이가 터진다는데 감탄스러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러시아는 땅은 넓지만 살기 힘든 곳이 많다고 비교했어요. 한국의 면적은 러시아보다 작지만 생활의 질과 안정감에서 훨씬 더 크고 단단한 나라로 보였죠. 이런 인식이 한국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음식도 러시아에 퍼져 있어요.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도 한국 음식을 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취재 중에 만난 홀로 남은 여성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40대 후반이었는데 한국식 짬뽕을 만들어보고 종종 즐겨 먹는다고 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한국 음식을 알게 됐는지 궁금했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재미있었어요. 그 여자분은 페이스북에서 만난 50대 한국 남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짬뽕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남성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짬뽕이라고 했고, 그 여성분은 그 한국 남자분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짬뽕 레시피를 찾아봤대요. 인터넷에서 한국 레시피를 보고 처음 만들어 봤는데 매워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선 이런 매운맛이 익숙하지 않다면서 웃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식으로 조금 변형했대요.
고추를 덜 넣고 크림을 살짝 섞어서 부드럽게 만들었죠. 이제는 남은 가족들도 잘 먹는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짬뽕 한 그릇이 그녀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된 거예요. 물론 그 남성과는 더 이어지진 않았대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남자분 덕분에 한국 음식을 알게 됐다며 밝게 웃었죠. 지금은 또 다른 사람과 알아가는 중이라고 해요. 물론 이번에도 국적은 한국 국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덕분에 이렇게 희망을 본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며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녀의 삶에 작은 빛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걸 느꼈어요. 짬뽕 한 그릇에도 담긴 한국의 매력, 사람들의 따뜻함이 러시아 곳곳에 스며들고 있죠. 그녀처럼 한국을 통해 새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사람들, 인터넷과 문화가 사람들을 이어주고 멀게만 느껴졌던 나라가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지고 있죠. 생각해보면 사실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이 접해 있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한국과 상당히 가까운 나라예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행기를 타면 2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한다더라고요. 지도만 봐도 한국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 제품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한국 음식이 식탁에 오르고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가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러시아와 한국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기자로서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한국과의 앞으로의 우호증진을 기대해보게 됐어요. 전쟁으로 힘들었던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이 새 삶의 기회가 되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러시아가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좁아질수록 우리 사이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